그 한국 주식과 한국 경제에 폭탄이 떨어졌죠. 비상계엄 사태가 있었고 다행히 이 사태가 하루 만에 거의 뭐 6시간 만에 수습이 되기는 했는데 이 충격파가 너무나도 크고 또 앞으로 한국 주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일단 코스피에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코스피가 사실 12월 3일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3일 밤에 계엄이 있었으니까 3일 연속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만한 건 하락폭을 좀 줄이고 있다라는 건데 여전히 이 시장에서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돼서 뭔가 근본적인 해결이 되고 있는 여지가 아직은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이렇게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비슷하죠. 코스닥은 사실 하락폭이 더 크고요. 아무래도 코스피가 좀 더 튼튼한 종목들이 많은데 코스닥이 좀 더 가벼운 종목들, 이런 여러 가지 단기적인 상황에도 흔들릴 수 있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코스닥의 하락폭이 좀 더 큰 것 같고요. 일단 이 비용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정말 비용적으로 너무나도 큰 사태가 일어났었습니다. 일단은 금전적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증시의 충격이 너무나도 심해지기 때문에 계엄과 관련돼서 시장의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부나 한은이나 돈을 투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하면서 시장에 좀 안정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요. 증시 채권 안정 펀드도 가동을 시켰죠. 한국은행은 대표적으로 RP를 무제한으로 매입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RP를 매입하는 대상들이 산업금융채나 중소기업금융채 등등 여기 이제 써있는 채권들을 사는 건데, 자, 결국 이 RP라는 것 자체가 채권을 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채권을 산다라는 거는 보통 이런 채권들을 금융기관들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사들이면 금융기관이 즉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시중에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금융기관들이 만약에 흔들리게 되면 이게 리스크가 엄청나게 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는 건데, 저는 뭐 하느니 이렇게 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 규모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누적 규모가 151조 원에 달할 거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보고 나서 너무 진짜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은의 조치가 어이없다라는 게 아니라 이 계엄을 진짜 했어야 되나, 이 계엄의 비용이 이 정도가 된다라는 거를 정말 알고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우리나라 GDP가 1년 GDP가 약 2,400조 원이거든요. 2023년 기준으로. 그러면 1년 GDP의 6% 정도나 되는 금액을 이 비상계엄이라는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다고 사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6%를 끌어내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행위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근데 제가 말한 이 비용이 그 외에 지금 언급하지 않는,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환율 방어를 위해서도 지금 돈이 쓰이고 있는 게 눈에 보이죠. 이게 오늘 달러 환율의 이제 그래프인데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420원 이라는 지점을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또 외환 보유고를 사용을 하겠죠. 그럼 또 이게 얼마나 쓰여졌을까? 그리고 뒤에 말할 수많은 자영업자들이라든가 관련 기업들에게 겪어지는 이 피해 비용이 얼마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 정말 한숨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1년 GDP를 정말 우리나라 요즘에 2% 성장하는 것도 너무 어려운데 몇 퍼센트 성장을 끌어내렸을까라는 정말 계산하기도 싫은 그런 상상을 하게 되고요. 뭐 직격탄을 맞은 곳들이 여러 군데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바로 관광업계겠죠. 왜냐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은 전쟁을 하기 직전인 나라,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비상계엄이 일어났으니까 이 나라는 군인이 지배하는 나라인 건가? 정치가 불안한 건가? 바로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는 건가?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나 화이트라고 이제 UFC 대표로 엄청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방한을 취소를 했고요. 사우디 왕자님도 여행을 취소를 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주식들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 대표적으로는 글로벌 텍스프리라고 해서 이게 한국 인바운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세금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인데, 뭐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이 아니라 이제 이런 회사가 직격탄을 맞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주들 입장에서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지금 일어난 상황 자체가 비상계엄 때문에 멀쩡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가, 회사의 주가가 폭락을 했고
주주들 눈에도 피눈물이 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진짜 일생일대의 투자를 이 회사에 하고 있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는 거죠. 주식 투자자들도 힘들고 기업도 힘들겠지만 또 힘든 건 바로 자영업자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외국인 관광객들이 특수로 들어와야 되는데, 특히나 요즘에 서울의 주요 지점들을, 서울의 주요 관광지를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외국인들이 원래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들이 다 여행 계획을 취소한다라고 하면은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들 거냐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런 비상계엄 사태까지 일어나는 경우에는 연말 회시, 이런 자영업에 쓰는 돈들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 자영업 폐업되는 비율 자체가 엄청나게 거의 역대급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더 결정타를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대통령 관련돼서 불안한 정치 상황이 있었을 때도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 영국은 자국민에게 안전을 당부하면서 한국을 여행 위험 국가로 분류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리포트가 나왔는데 한국을 공매도해야 된다, 숏 포지셔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아예 하고 있습니다. 노무라에서도 한국 디스카운트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계속된다, 이런 얘기를 노무라 증권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증시에서 그 외국인들 돈이 그냥 다 빠져나가는 거죠. 물론 S&P에서는 한국 신용 등급에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불안한 정국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죠. 그리고 태국서는 한국 원화를 환전하기를 거부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붙기도 했습니다. 환전소에서. 아니, 저도 당장 지금 베트남 여행을 하고 있는데 저도 혹시 몰라서 원화도 좀 들고 왔거든요. 필요하면 환전을 더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와, 이게 진짜 저도 당장 비상계엄 일어났을 때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데 현재 대통령이 탄핵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당연히 하고 있고, 지금 폴리마켓에서는 이걸 갖고 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36%의 확률로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긴 한데 뭐 또 지켜봐야겠죠. 그러니까 초반에 탄핵이 바로 될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국힘당에서 협조를 별로 안 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아마 이렇게 좀 확률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계속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뭐 제가 정치 유튜버가 아니니까 뭐 정치 관련돼서는 명확하게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진짜 너무나 큰 피해를 전 국민이 입었다라고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너무 이 사태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 이제 한국 투자자들 다 도망가야 되느냐, 한국 주식에서 도망가야 되느냐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거고,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몇 가지 지표를 좀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한국 코스피가 포워드 P, 미래 벌돈의 관점에서, 물론 이제 한국은 PBR로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긴 한데 뭐 PBR로 봐도 사실 비슷해요. 그래서 PBR로 봐도 지금 뭐 거의 역대급의 상황이고, PER로 봐도 포워드 기준으로 봤을 때도 거의 역사적 저점에 가깝습니다. 이런 한국의 PER, 역사적 이벤트들과 비교해 보면 가장 가깝게는 코로나 때 폭락장이 여기에 이제 있고요. 여기 이제 코로나 폭락장이 있고, 2018년에 이때 이제 증시 엄청 안 좋았죠. 무역 전쟁 한다고 하고, 그리고 딱히 비교할 시점이 없다가 2008년도 금융위기, 아니 뭐 2011년도 요럴 때랑 이제 좀 비교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엄청 싸다, 가격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엄청 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이번에 어떤 하락이 지난번 다른 하락들과 좀 다르게 느껴지는 거는 요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다른 데로 갈 돈들이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장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굳이 코스피에 투자를 할 필요가 없어. 코스닥에 투자를 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S&P로 투자를 하면 되고 나스닥으로 투자를 하면 되거든요. 왜냐면 S&P, 나스닥 수익률 올해 엄청 좋았거든요. 거의 미국장은 연초 대비해서 역사적으로 가장 좋았던 한 해 중에 하나입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뭐 비트코인만 제가 얘기를 했지만 수많은 코인들 올해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비트코인은 결국 뭐 10만 불도 찍었었죠. 그래서 과거와의 확실히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 갈 곳이 없었는데 이제는 갈 곳까지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증시의 저평가, 비상계엄까지 이제 결정타를 맞으면서 더 깊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는 못 하겠고요. 다만 이런 생각도 저는 들더라고요. 이런 리스크들 어느 정도 다 반영된 거 아닌가.
단기적으로 뭐 갑자기 제가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진 않겠어요. 뭐 그런 거를 맞출 수 있는 능력도 안 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주식시장에서 이런 힘든 이벤트들 장기적으로 보면 다 잊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우리는 어쨌든 간에 너무 오늘에 매몰돼서 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유튜브 2019년에 시작했는데 2020년에 코로나가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영상 올리면 무조건 코로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주식 얘기를 할 때 그랬었고, 그때 거의 세상이 망하는 줄 알았어요. 동학개미 운동도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그때 곧버스 사는 것도 엄청 유행이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왜냐면 세계 증시 멸망한다고 생각했고, 이렇게 다시 주가 오르는 걸 갖고 데드캣 바운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어쨌든 단기적으로 힘든 거 많은데 맞는데 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잊혀지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저는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보고요. 그래서 NH투자증권에서 재밌는 자료를 공유를 해주셨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을 때의 코스피가 어땠는지에 대한 그런 자료를 좀 공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한국의 정치가 어지러웠었던 그 시기에서는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큰 금액을 순매도를 했었다가, 이제 탄핵이 확정이 되고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어 가던 그런 시기에서 외국인들은 계속 한국 주식을 샀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코스피도 그때 좀 많이 올랐었고요.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기를 좀 많이 바라고요. 당연히 첫 번째 반전 포인트는 이 정치적인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이 정리가 되는 거. 아무래도 지금 대통령의 직무를 계속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치적 안정이 첫 번째 반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탄핵이겠죠. 결국에는 뭐 탄핵이건 하야건 뭐 아니면 뭐 그에 준하는 어떤 사건이 증시에서의 첫 번째 반전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상법 개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제가 지금 또 상법 개정을 얘기하는 게 참 애매하긴 해요. 왜냐면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되게 강한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상법 개정 얘기가 지금 이걸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그래도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보자면 나중에 제가 또 뭐 디테일하게 시간을 들여서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 대한민국의 증시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고 결국 그 피해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법 개정이 진짜 절실하고,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에서도 이제 이거를 말씀을 해 주시고 있고, 또 저도 여기에 들어가 있긴 합니다. 참고로 이 109명의 투자자, 여기 이제 같이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김단태도 여기 있습니다. 김동주로 할 걸 그랬나? 뭐 그래도 순서는 거의 비슷하겠네요. 어쨌든 다른 이제 자산운용사 대표분들도 훌륭하신 분들과 함께 상법 개정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고요. 저도 어쨌든 주식 유튜버인데, 물론 제가 이제 주로 미국 주식을 이야기를 하지만 한국 주식도 당연히 저도 외면할 수 없죠. 당연히 외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상법 개정 필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제 비상계엄 사태가 더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 사태, 뭐 내란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런 사태를 좀 빨리 정치적으로 빨리 수습하고 다시 상법 개정 얘기하고 다시 또 대한민국 잘 달려 나가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뭔가 오늘 참 착잡하네요. 또 좋은 얘기들로 다음엔 좀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